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니까 일종의 맞대응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정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발언들 먼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치러진 이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누적 득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 후보는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충정,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변함없는 애정,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사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 이런 것들을 들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그런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이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서 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파리를 하며 실세 놀이를 하는 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요, 이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이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했고,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줬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겠다, 암덩어리, 잘라내야 한다.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정 후보가 공격한 대상, 친명 주류 측 세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극진하게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찬양까지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이 전대 경선에 키를 쥐고 있는 걸 의식해서 일종의 분리 대응 전략을 펴는 듯합니다. 이 후보 오늘 회견에서 이 이재명 파리 무리들, 저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정봉주 후보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를 겨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덩어리라는 그런 거친 표현까지 썼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굴 지칭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 후보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이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무리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이걸 묻으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 이 회견을 보고 머리를 터들고 발끈하는 사람들이라면서도 지금은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선거가 진행 중이라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전당대회 초반 돌풍을 일으키던 정 후보가 이른바 명픽으로 인해서 김민석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만큼 이 김 후보를 1위로 만든 친명 세력을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호가호위 정치를 해요. 처음에는 대표를 존중해 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이 대표입니다.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의 분열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많은 당원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파리라는 게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정봉주 후보는요, 이 이른바 명파리, 본인이 주장하는 그 명파리라는 사람들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선 득표 상황으로 본다면 자신을 1위에서 끌어내린 특정 후보 또는 그를 미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거,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경기도와 대전, 세종 경선을 마쳤고요. 이제 남은 지역은 서울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이 실세 놀이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이재명 파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
아무래도 막판 경선에 영향을 주기 위함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정 후보 누적 득표율로는 2위를 지키고 있지만 정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특정 최고위원 후보 지지 움직임을 비판하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는 박원석 전 의원의 주장이 알려진 뒤 어제 대전 세종 경선에서 김병주 후보에게 밀리면서 3위에 그쳤고요. 이로 인해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정 후보를 향한 비토 정서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권리당원 수가 많이 남은 서울 지역 경선에서도 이 최고위원 순위가 한 차례 더 바뀔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어제 경선 현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픕니다. 후보자님의 연설 중에 비난과 야유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정의당에 몸담았던 박원석 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또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위원단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주말 경선에서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판세가 흔들렸고 정 후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정 후보가 오늘 회견에서 이 논란이 됐던 박원석 전 의원의 발언들, 그거에 대해서는 또 크게 부인을 하지 않았던 거, 이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일단 이 논란이 된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요, 지난 광주 경선 직후 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의당 출신인 박원석 전 의원이 지난주 한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제왕적 권한의 표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런 식이면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TV조선이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워딩,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 전 대표 눈치 안 보고 세게 들이받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날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후보는 이 해당 발언을 언급한 박 전 의원에게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관련해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정봉주 후보의 발언과 이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안보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은 또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이 전한 발언에 대해 사적인 대화이다 보니 그 본의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거지 죽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진위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재차 부인했는데요. 다만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라,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는 박 전 의원의 조금 전 들으신 발언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는 이 주요 당무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서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사석에서도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본의가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되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치될 때 의견 개진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신지.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제가 아니에요. 주요 당무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거수기가 되진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나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 후보는 이 정 후보의 비판 발언 논란에 대해서 그런 거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정 후보의 기자회견 후에도 이재명 후보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는요, 이 정 후보를 향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사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거나 정 후보가 표 계산 끝내놓고 이빨 드러냈다. 정봉주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니다. 이런 글들인데요. 앞서 강성 지지층들은 이 정 후보에게 문자 폭탄 보내면서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지난 주말 정 후보는 문자 폭탄을 보낸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한 자신의 인터뷰를 답장으로 일일이 보낸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대 정서를 공감하는 분위기 역시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한 3선 의원은 당내 물밑에서 이 전 대표 1급 체제에 반대 정서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다면서 그게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표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정봉주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른바 이재명 파리를 하는 당내의 실세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아주 강하고 격하게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 두 번째는 지금 전당대회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정봉주 후보가 저런 얘기까지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그 전당대회가 최고위원들끼리 어떤 자기의 경쟁력을 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과 친하냐라는 친명 마케팅으로 잘못 흘러간 면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옳은 소리도 과도한 비난 그리고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것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위부터 4위까지는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순위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최고위원 5번째 카드 그러니까 5위를 이현주 후보가 하느냐 전현희 후보가 하느냐가 마지막 남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현희 후보가 이제 검사 탄핵 표결을 두고 불참을 했다는 네거티브 공격을 받으면서 순위가 6위까지 떨어진 것. 근데 남은 서울 경선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기자들이 저희가 기자회견 현장에서 물어봤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지만 이른바 이제 친명 외곽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혁신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이 정봉주 후보가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없습니까? 사실 정봉주 후보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친명을 너무나도 이렇게 마케팅으로 내세우는 경쟁력 없는 후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본인이 후보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부연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제 말씀해 주시죠. 명팔이라는 또 신종 용어가 등장했네요. 그만큼 아마 정봉주 후보가 참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터뜨려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는 꽤 민주당에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 같으면 옛날에 공주교도소에 구속돼 있을 때 그때는 뭐 정봉주 후보를 만나야지만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었고 또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통합민주신당 때는 서로 각각 다른 후보로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전력도 있어요. 그만큼 구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초반기에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만큼 정봉주 후보에 대한 어떤 부채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경선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못 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차이다 김민석 후보를 태우면서부터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이 발언 자체의 의미는 결국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정면 공격할 수 없으니까 뭐 이 다른 어떤 후보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저는 발언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그동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 본인이 앞으로 최고위에 들어갈 경우에 아마 이 다른 어떤 현재 어떤 친명과는 달리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더욱더 사실은 이 정봉주 후보의 어떤 최고위원 진입 그걸 막으려는 어떤 움직임을 가열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막판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과 또 남은 지역이 아마 지금 서울밖에 없습니까? 네. 서울에서 과연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또 그게 최종 득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봉주 후보 나름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분일 텐데 과연 어떤 득표 계산 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사실 저희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본인한테 이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강수를 뒀느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